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중앙 미드필더 은골로 캉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에서 캉테와 함께 뛰었던 제이미 바디는 20일 첼시 뉴스를 통해 몇 가지 일화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캉테는 훈련 중 일부러 상대에게 공을 내준 후 그 공을 다시 뺏기 위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바디는 캉테가 공을 뺏는 것을 좋아해 의도적으로 건네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터시티 훈련장까지 캉테가 달려서 출근하자 차를 타고 오라는 구단의 부탁에 그제서야 3천만원짜리 미니 쿠퍼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캉테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항상 추가 러닝을 했다고 합니다. 캉테는 2015년에 미니 쿠퍼를 구매했는데 2019년 바디가 아직도 당시의 미니 쿠퍼를 타고 다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캉테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 미니 쿠퍼는 프랑스로 팔았어. 그래서 새로운 모델의 미니 쿠퍼를 샀어. 한때 캉테는 부서진 사이드미러에 붕대를 감고 출근해 검소왕으로 불리기도 했죠. 2020년 5월 더 선은 캉테가 애장하던 미니 쿠퍼를 보내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오너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18년 친형을 심장마비로 잃으면서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급 4억 3,500만 원을 받는 캉테가 7천만 원 상당의 벤츠를 보는 것은 여전히 검소한 수준이며 놀라운 일이 아니죠.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캉테는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져 넷상에서 캉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샹젤리제를 개사한 캉테 응원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쑥스러워하는 캉테의 귀여운 모습이 시너지가 되어 크게 유행했죠. 캉테는 1991년 3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아프리카 말리 출신 이민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살도 되기 전 캉테는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뛰고 또 뛰며 절대로 멈추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살 때 아버지를 여인 뒤 형 니아마와 함께 8명의 동생들을 부양해왔죠. 당시 그는 왼발과 헤딩에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휴일 전에 양발과 머리로 각각 50번씩 리프팅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2달 후 캉테는 왼발, 오른발, 머리로 100번 이상 리프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캉테가 묻혀버리기엔 아까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주변인들이 인맥을 총동원해 좋은 팀에 추천해주고자 했습니다. 2010년이 되어서야 US 볼류누와 유소년 계약을 맺은 캉테는 2012년 5월 AS 모나코와의 리그2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후 리그 최우수 선수로 뽑힌 다음에도 여전히 캉테는 프로 계약을 맺지 못하죠. 당시 캉테는 대학까지 다니며 회계학을 전공하여 졸업까지 했습니다. 3부 리그에서 풀시즌을 보낸 캉테는 푼돈을 받고 2부 리그의 캉으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2013-14 시즌 캉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킨 후 캉 올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죠. 이듬해에는 캉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그를 영입하는 걸 망설였던 아스널, 마르세유, 리옹 등은 땅을 치며 후회하죠. 2015년 여름 캉테는 레스터시티와 800만 유로의 4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축구팬들은 2부 리그의 듣보잡 선수인 캉테가 베테랑 괴칸 일러의 백업 신세나 할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일러가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장하게 되자 라니에리 감독은 4라운드 본머스전에 캉테를 내보냈고 이 경기에서 캉테는 무려 10개의 태클을 성공시키며 중원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이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일러와 킹 등 주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고심하던 라니에리 감독은 캉테를 선발로 내보내죠. 또다시 캉테는 4개의 태클을 성공시키며 감독의 마음을 얻어 확고한 주전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인 8라운드 노리치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12라운드 와포드전에서는 EPL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전진 드리블과 넓은 활동량, 오프더볼 무브먼트라는 본인만의 축구 스타일을 확립하죠. 25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는 홈에서 강한 맨체스터시티를 1대3으로 깨부수며 승점 5점 차로 리그 1위에 오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중원 화력을 자랑하는 맨체스터시티의 야야 투레와 페르난 지뉴를 캉테가 말 그대로 지워버린 것이었죠.
이어진 26라운드 아스널전 전반전에서는 태클과 인터셉터로 아스널의 중원을 지배합니다. 거기다 공격까지 가담하며 놀라운 가마차기로 유효 슈팅을 기록하죠. 이날 후반전 열세로 인해 팀은 패배했지만 캉테는 평균 9점을 부여받고 MOM으로 선정됩니다. 해당 시즌 캉테는 태클 4.6개와 인터셉트 4.2개를 기록하며 EPL 태클 성공률 1위를 기록합니다. 2015-16 시즌 레스터시티는 골을 넣는 과정에서 일종의 공식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상대 공격을 캉테가 차단한 후 빠른 역습을 위해 데니 드링크워터나 리아드 마레즈 등 공격진에게 연결하면 이 선수들이 드리블로 수비를 제친 후 직접 마무리하거나 발빠른 침투 능력이 좋은 제이미 바리에게 다시 연결해 마무리하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캉테의 오프 더 볼 무브먼트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마레즈가 치고 올라갈 때 캉테는 그의 빈 공간에 메워주고 드링크워터가 패스를 찔러줄 땐 그가 압박당하지 않도록 뒷공간에 파고들거나 압박하려 드는 선수를 자기 뒤쪽으로 위치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상대팀의 수비는 물거품이 되고 자신의 팀은 정교한 패스로 골문을 쉽게 공략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방법으로 EPL 첫 시즌에 우승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팀의 우승을 이끈 캉테는 레스터시티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고 중국 슈퍼리그의 상하이 상강에 제시한 3,50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도 영국에 머무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캉테는 3,200만 파운드의 첼시로 이적해 등번호 7번을 5년간 배정받았는데요. 당시 신인 감독 안토니오 콘테의 구체적인 계획이 캉테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2016-17 시즌 첼시에서의 첫 경기에서는 옐로 카드를 받았음에도 팀의 승리에 기여합니다. 3라운드 버니전에서는 팀의 선제골과 쐐기골을 만들어내며 연승 행진의 1등 공신이 되죠. 7라운드 헐시티전에서는 박스2박스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드리블 3회, 키패스 2회, 슈팅 2회, 인터셉트 4회를 기록합니다. 8라운드에서는 수비적인 플레이와 볼 간수 능력, 아자레에게 찔러주는 칩패스, 빠른 돌파와 공격 전개 등으로 친정팀 레스터시티를 무참히 무너뜨리죠. 이어진 9라운드 메뉴전에서는 블린트와 포그바를 중원에서 완벽히 차단했으며 페드로의 패스를 받아 뛰어난 발재간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오른발로 골망을 흔듭니다. 이로써 그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2호 골을 작성하죠. 이러한 캉테의 활약을 지켜본 콘테 감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캉테 같은 선수가 팀에 많으면 좋겠다. 이러한 감독의 평을 통해 팀 내에서 캉테의 지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할 수 있죠. 이후 FA컵 8강전에서도 맨유를 만난 캉테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다비드 데헤아를 무력화시키는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쯤 되면 맨유의 킬러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시즌 초반에는 레스터시티 때보다 더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던 캉테가 점점 포백보호를 넘어서서 답답한 공격으로 인해 약이 되는 역습까지 잘 차단해주면서 스스로 공격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캉테의 활약에 힘입은 첼시는 몰락 이후 불과 한 시즌 만에 리그 왕좌에 오릅니다. 이로써 첼시의 대체 불가능한 미드필더로 각인된 캉테는 시즌 내내 월드클래스 수준의 플레이를 선보여 해당 시즌 PFA 올해의 선수상, FWA 올해의 선수상, EPL 사무국 선정 올해의 선수상까지 모조리 싹쓸이했습니다. 나아가 2017년 발롱도르 순위 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같은 팀 에당 아자르는 19위에 불과했죠. 이듬해 캉테는 폴 포그바, 스티븐 은존지, 코랑탱 톨리소, 블레즈 마투이디와 함께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팀 본선 최종 미드필더 5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조별리그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부터 빼어난 수비력을 보여 팀의 2대1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2차전 페루와의 경기에서는 미친 패스 성공률 88%를 보이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고 3차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홀로 분전하며 MOM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16강과 8강에서는 태클과 인터셉트 등으로 중원을 지배하며 프랑스를 4강으로 이끌었고 준결승에서는 벨기에의 아자르를 상대로 한 골차 리드를 지켜내며 마침내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쓸데없는 파울로 옐로우 카드를 받고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하게 만들어 이른 시간에 은존지와 교체되었지만 벤치에 앉아 팀의 4대2 승리를 지켜보다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당시 친형 니아마가 결승전에 앞서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사망했지만 팀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함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캉테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죠. 그의 활약을 관심있게 지켜본 첼시의 전설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세이 드사에는 캉테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지구의 71%는 물로 덮여있고 나머지 29%는 은골로 캉테에 의해 커버된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작은 거인 은골로 캉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